안녕하세요. 뉴스투데이 박진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N2 아트스페이스 초대점 회계 변주 해체로부터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는 강병인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병인 작가님은 머플시 캘리그라피로 유명하신데 어떻게 문자회화 전시회를 여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90년대 말부터 전통 서예와 디자인을 접목한 먼글씨 현대 한글 서예를 바탕으로 글이 가진 뜻과 소리를 적극적으로 이제 글씨로 형상화함으로써 한글 올해 다양성과 미술성을 알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분야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순수 한글 서예, 그러니까 전통 서예의 현대적인 재해석으로서 순수 한글 서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통 서예의 현대적인 변형으로서 디자인 서예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 두 분야를 추구하면서 한글이 가진 가치,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한글의 어떤 꼴, 그리고 조형성, 굉장히 이제 독특하고 자연과 어떤 삶, 인의 삶, 소리, 이치를 끌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적인 문자가 한글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2023년부터는 새로운 어떤 작품 체계, 그 말해서 다음으로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작품들을 90년대 말부터 작업했으니까 한 25년의 작품들을 이제 순수 디자인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출판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음으로 건너가기 위한 그런 작품의 일환으로 문자회화라는 또 나만의 어떤 새로운 형식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한 한편에서 이번 전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이 서예의 어떤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회화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중요했고, 무엇보다 이제 이 한글은 하늘과 땅, 사람, 소리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리는 하늘, 끝 소리는 땅, 그리고 중간 소리, 그러니까 첫 소리와 끝 소리를 이어주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나눠놨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은 사실 해체로부터 다시 모아지는 것, 조합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글은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나누고 합하는 원리로 이제 글자가 되고 소리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어떤 출발도 이런 회체로부터 회계의 어떤 변주, 다양성을 좀 추구하면서 또 이 서예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으로 진입할 것이냐 그런 또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전통 서예의 답서 이것으로는 이 서예가 새로운 어떤 장르를 만들고 또 시장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존 서예의 본질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도 새로운 회화, 양식 또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저의 어떤 작품 세계도 지평을 좀 넓혀가는 그런 계기로 이번 전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관객분들께 특별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글은 이제 그런 어떤 세종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그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이치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한글을 만들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들이 사실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 사람 이것으로 체계를 문자의 바탕 체계 시스템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이제 하늘과 땅, 사람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나누면 합해야 되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훈민정음 회계본에는 합의성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성과 중성과 종성, 첫 소리와 끝 소리, 가운데 소리를 나눠 놓으면 소리도 나지 않고 문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종께서는 반드시 모아서 그러니까 합자인 거죠. 그래서 합의성음 해야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보이시는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응, 우, 미응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니까 의미는 전달되는데 소리가 안 나죠. 이응, 우, 시옷이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무슨 글자인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풀어 쓰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근데 모아 쓰면 어떻게 돼요? 우시라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합의성자 모아 쓰면 또 우시라고 글자가 된다. 이렇게 해례본에 한글의 제작 원리를 좀 밝혀놨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해체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람 이것을 좀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 글자가 되는 거 이런 과정들로 좀 작품들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변주 1 해체, 그 다음에 변주 2는 모아서 거, 그 다음에 변주 3은 이제 기존에 제가 꽃이면 이제 땅에서 치어서 뿌리고요. 꽃이라는 글자를 보면 종성은 치엇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모음은 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 소리 쌍기역은 이파리, 그 다음에 모음은 가지, 그 다음에 치어서 뿌리.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똥이라는 글자도 쌍기것은 약간 웅덩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똥 하는 어떤 똥을 누는 행위가 또 글자에 포함되어 있고, 이거 춤은 막 춤추는,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마찬가지로 즐겁게 웃는 모습을 표현하는 글씨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글씨들을 이제 나전, 그러니까 꽃을 하고 나전하고 그런 쪽에서 굉장히 또 일가를 요친 춤철 나전 장인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존에 또 하나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 열라면 아시죠? 열라면의 열이라는 글자를 또 이 나전으로 또 치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이제 변주 3은 저의 어떤 그런 뜻글씨, 그러니까 한글은 소리 문자로만 가두어 두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은 자연의 이치 그리고 인간의 삶, 소리를 문자로 했기 때문에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뜻도 글씨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말과 꼴과 뜻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나전으로 또 작업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꿈이 있고 있잖아요, 그죠? 무시 있고 춤이 있고 있는데 꽃이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이 작품들 속에서 좀 꿈꿔봐. 그러면 뭐예요? 이루어져. 꿈 많이 좀 꾸어. 제발. 그러면 이루어져. 제발 좀 웃어봐. 그러면 행복이 와. 기쁨이야.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만든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 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결국 웃는 사람 이긴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좀 춤춰봐. 뭉클이지 말고 저기는 막 춤추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인생 뭐 있어? 웃어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좀 제발 좀 물론 이제 우리 삶이 굉장히 삶이 우리 숨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저의 글씨에 쓰고 이번 작품의 글씨에 있으면 웃자, 춤추자, 노래하자, 즐겁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살펴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메시지가 독자분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문자회화 작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작가님들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맨 먼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글 서예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한글 서예의 길로 인도해 주신 담임 선생님 김인수 선생님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 그러니까 정치가이면서 서예가이신데 추사 김정일 선생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또 서예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그분의 어떤 작품의 어떤 구조라든지 꼴이라든지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삶, 정신, 예술을 대한 태도,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는 학예일치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학문이 뒷받침되어야 또 그 예술도 힘, 문자랑 공기란 말이 있는데 그 가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씨를 잘 쓰는 기술로는 좋은 글씨를 쓸 수 없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추사 선생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스페인에 또 아주 추상 표현주의 화가가 한 명 있는데요. 그분이 성함이 이제 안토니 타피에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양의 어떤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작업에 보면 획들이 사라지고 선으로 이루어진 작품들 세계에서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떤 생각하게 하는, 빠져들게 하는 그런 작품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제 대학교 원사께서는 특별히 이분을 수업 때 저를 위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강의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안미로 이분도 이제 기존의 어떤 간섭 이런 게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작업. 이 미로 저는 스페인의 미로 미술관 사실은 피카소보다 더 먼저 달려갔거든요. 너무나 존경하면서 그분의 어떤 그 작품 세계도 존중해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이용로 문자 추상 문자 세계를 이룬 또 이용로 선생님, 그리고 또 일본에는 또 전이 예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예는 죽었다, 서예를 혁신하기 위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고, 단순히 먹을 쓸 때도 기존의 어떤 송연 이런 것만 쓰지 않고 먹 안에 온도라든지 에나멜을 섞어서 글씨를 써서 그 안에 예를 들면 가난할 빈자를 쓰면 정말 가난할 빈자가 너무 가난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이런 작업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민노우의 유이천입니다. 그분들의 작업들을 제가 좋아하고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이 영향받은 정신적인 세계가 작품 하나하나에 다 묻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전 그러기를 바라고 저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금시작이요. 작가님 작품을 살펴보면 해체된 획들이 포근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는데 붓을 드실 때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포근하고 이게 어떤 먹이 좀 다양하게 보이시나요? 네, 작품을 이렇게 살펴보면 검정색 획과 뒤에 있는 하얀색 배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요. 붓이 간 자리에 먹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들이 편안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형상 하나하나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제 작업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그리 가진 뜻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하고, 예를 들면 춤은 진짜 춤춰야 하고,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보여야 하고, 황소는 황소 같아야 하고,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인위적인 작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글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문자 회화의 세계를 저는 또 어찌 보면 이제 처음 여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무의,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은 버리고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정말 뭐 잘 쓰겠다, 예쁘게 쓰겠다, 뭐 어떤 크게 막 형상, 전체 형상을 막 상상하고 미리 그리고가 아니라 이번 작품들은 그냥 굿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어쩌면 내버려뒀다. 네. 그러니까 미리 뭐 구도 이 전체에 종이가 전지가 있으면 미리 막 구도를 열심히 하고 계획을 잡거나 이러지 않고요. 거의 뭐 굿이 가는 대로. 그다음에 정말 정말 부드럽게 붓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서예가 요구하는 서법이 이제 붓이 나아가서 역입을 해요. 붓이 거꾸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거꾸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가다가 또 절이라는 게 있어요. 잠시 쉬어야 돼요. 쉬었다가 가고 또 가고 거두고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지금 부드럽게 봤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는 그 먹의 어떤 변화들, 그러니까 기존의 먹은 소위 말하는 아주 진한 그러니까 먹이었다면 아주 부드럽고 또 부드러운 엷으면서도 또 얕으면서도 옅으면서도 또는 또 굉장히 진하고 네. 그 진한 안에서도 공유기가 또 깊이가 다른 네.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이제 저 혼자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먹이 많이 나를 도와줬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이 준비됐나? 글씨를 너가 나한테 먹이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네. 글씨를 쓸 준비가 됐느냐? 먹이 나한테 물어보고 저는 됐다, 됐습니다 하고 붓을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일필휘지로 썼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객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지 않고 네. 이 작품을 다 온전히 서법으로 따르면서 썼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기법들 그리고 영감을 받는 것들이 작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요. 저 서양 미술과 동양 미술 비교를 하면 서양 미술은 수정이 계속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는 거니까. 동양 지금 잘 보신 거죠. 동양의 서예는 한 번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가끔 보면 여기 붓이 이제 머무르잖아요. 그렇죠. 머무르는 곳에 이제 먹이 놓여 있다가 또 자기만의 또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렇지. 한 번에 시작을 해서 끝까지 반복되고 정지되고 반복되고 정지되고 또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진함이나 연함 그리고 강함이나 약함 한 번에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양 미술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 경계로 나님이 확실한데 나님이 없이 자연스럽게 먹이 이렇게 종이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들이 조화, 자연과의 조화, 사람과의 조화, 만물과의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붙이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서양화와 동양의 서예의 차이점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서예는 일필휘지다 보니까 이 작업의 시간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서양의 회화 같은 경우는 한 달도 걸리고 뭐 두 달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랜 뭐 어떤 수고로움을 또 높게 채워주지만 반면에 이제 동양의 서예는 일필휘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운만 받아서는 또 안 돼요. 적어도 30년, 50년의 어떤 이 필력, 그러니까 붓을 작업하는 시간이 또 요구돼요. 네. 그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작품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어떤 보면 찰나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네. 그 작가의 어떤 생각들이나 철학,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한 질문,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는 질문,
그 안에서 얻은 작업들이라는 것을 또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 또는 작가님의 개인전이나 전시회에 처음 방문하는 독자님들이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작가님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약간 이제 앞서서서 좀 한글의 어떤 제작 원리를 봤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한글의 어떤 핵심적인 제작 원리를 좀 이해하면서 좀 작품을 살펴보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변주 1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핵이라는 게 해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사실은 이 해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을 쓸 때 그냥 초선과 이렇게 붙여서 다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에 이렇게 한자를 한이라고 뜻을 한 번에 이렇게 붙여서 버리면 이게 공간의 개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한 히읗을 이렇게 여기 쓰고 그 다음에 모음알을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종속 이음을 여기 쓰잖아요. 그럼 지금 공간이 열렸죠. 네. 엄청난 공간이 열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쓰듯이 다 붙여서 버리면 네.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체, 열면 이 공간이 생겨요. 특히나 한글은 안에도 생기고 밖에도 생겨요. 근데 알파벳은 그런 게 개념이 없죠. 히라카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체계가 다르다는 것이 문자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핵의 해체, 먼저 해체를 한번 살펴보고 또 여기 와서는 모아서 쓸 때 완성된 글자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핵이 해체가 됐다고 해서 결국 고립이 아닙니다. 고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독자적으로도 독자적인 위치에서 핵들이 해체됐더라도 엄연히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제가 1층에 이제 두 작품을 자유일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도 저는 좀 자유입니다. 네. 우리 삶에서도 좀 비교도 하고 남을 의식하잖아요. 근데 우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거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 작품들을 보고 그런 용기, 어떤 위로, 그러니까 해체라는 말 좀 전에 말씀드린 독립적으로 핵들이 존재하지만 그게 꼭 고립되거나 이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모이니까. 그죠? 언제든지 다시 모이고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작가님이 앞으로 새롭게 시도하거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다 도전하는 새로운 네. 작품들이 들어가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지금 어떻게 다음으로 건너가기 위한 첫 번째 이 시도를 네. 이번 전시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문자해화, 그러니까 문자가 가진 어떤 그 존재적 가치, 그다음에 그 속에서 서예가 또 문자 해화로 넘어가고 해서 새로운 어떤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이제 서예가 미술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지 못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또 작업들이 그러니까 서예라는 그 전통이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깨뜨리고, 그래서 서예가 이런 또 세계를 만들고 이룰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해화라는 그 형식을 빌려 와서 문자를 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구나. 그런 점들에서 이 작업을 좀 더 연구해야 하고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소중한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